안녕하세요. 다코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식 단태님의 밥그릇 패턴, 밥그릇 기법의 3번 자리와 3번 구간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제가 이 밥그릇 패턴을 공부를 할 때 3번의 구간을 찾아서 앞에 1번과 2번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라는 단테님의 영상에서 공부를 할 때 이 3번 자리가 어떻게 찾는가, 이 3번 구간이 어딘가, 3번 자리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었고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차트로 우리가 실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검색기에 검출이 된 종목들을 공부를 할 때, 이 자리가 진짜 3번 자리인가? 라는 의심이 좀 많이 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3번 자리에 특히 밥그릇 패턴에 대한 전 구간에, 그러니까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으로 나눴을 때 각 구간별의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 밥그릇 3번의 자리, 그러니까 3번의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찾기가 쉬워지고 기준이 더 명확해지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밥그릇 패턴의 꿀팁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조금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우선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단테님의 유료 지표도 있고 제가 따로 쓰는 지표들을 많이 좀 추가를 시켜놨는데, 이런 지표들이 없으신 분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우선 기본 차트로 만들고, 지금 차트를 지금 보면은 이 이평선은 이제 기본적인 이평선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평선을 이제 단테님의 장기 이평선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1일선과 224일선, 448일선 이 세 개의 선을 단테님이 주로 사용하는 장기 이평선이고, 단테님께서는 지수 이평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지수 이평으로 바꿔서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1선과 121선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지해 주시고, 종가 지수 112 이평을 파란색으로 두께 2로 변경을 해주시고, 224일선은 검은색 두께 2로, 그리고 448일선은 갈색깔 두께 2로 해서 자,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자, 한국전자인증의 밥그릇 패턴이 나왔던 구간을 좀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역별 상태이죠.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들이 역별 상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전에 밥그릇 패턴에 대한 영상을 지금 두 개나 올려놨는데, 그 영상에서나 보면은 이제 밥그릇 패턴은 정배열에서도 나오고 역배열에서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정배열의 밥그릇 패턴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한국전자인증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선을 먼저 그어서 밥그릇 패턴을 어떻게 나왔는지, 밥그릇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번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2번 구간, 3번 나오고 눌림 이후에 급등하는 4번 자리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구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밥그릇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과 2번과 3번의 자리를 구분을 해보면, 자, 1번 자리는 주가가 적정 주가에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저점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었던 직전의 언덕 구간,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박스를 쳐보면은, 자, 2번 자리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3번 이 2번 박스 구간 횡보를 했던 구간을 돌파해주는 3번 자리가 출현을 하고 이후에 지지를 받고 급등이 나오는 모습 4번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3번 자리가 정말 잘 보이죠. 여기가 3번 자리인 것을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과거의 차트이기 때문에 3번 자리가 쉽게 보이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주가가 지금 현재 이런 슈팅이 나오지 않고 이런 흐름들이 그냥 이 정도의 흐름들이 아마 한 이 정도의 흐름만 나왔을 때 이 자리가 진짜 3번 자리인지 구분을 잘 못하실 거예요. 이 자리가 진짜 3번 자리인지. 그러면 자, 이 3번 자리를 잡는 꿀팁은 우선 바로 직전에 여기서 저점을 찍었던 구간을 찾고요. 그리고 여기 저점을 찍었던 직전의 언덕을 혹시 뚫어 주었는가 보시면은 자 저항 맞고 빠지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아요. 그러면 이 구간은 이제 박스 구간이 되어지겠죠. 박스 구간. 세력들의 매집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를 잘 보시면 저항을 맞던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죠.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박스 구간을 뚫어줍니다. 그러면서 3번 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여기서 돌파를 해줬던 여기 기준봉의 시가를 깨트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의 흐름이나 기존 밥그릇 패턴으로 봤을 때는 4번의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급등 구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자, 기준봉의 시가를 깨트리지 않죠. 그리고 지지를 받고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밥그릇 3번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강한 거래량과 직전에 박스를 쳤던 구간 또는 저항을 맞던 구간을 뚫어 주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직전에 박스와 또는 저항을 맞던 구간을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어 주었는가를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이 2번 구간에서는 공격형 매집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형 매집도 나올 수도 있고 횡보형 매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매집의 형태가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지금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횡보 매집 박스 구간으로 2번 자리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2번 자리에 대한 특징과 1번 자리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은 1번 자리는 기존 적정 주가에서 즉 외봉에서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저평가가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저평가가 되고 최저점을 찍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찍어야 돼요. 저점을 찍고 이 2번 자리 이제 2번 자리로 넘어가게 되면서는 이 저점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2번 자리는 이 1번에서 저점을 찍었던 이 구간을 절대 깨트리면 안 됩니다. 깨트리지 않고 횡보형이나 공격형 매집이나 하락형 매집이 나온 상태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구간을 이제 강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뚫어주는 구간이 바로 3번 자리이고 손절가는 장기 이평선 또는 여기서 강하게 뚫었던 이 기준봉의 시가를 손절 라인을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3번의 돌파 자리 같은 경우는 이 앞전의 박스 그러니까 세력들의 매집을 했던 저항에 맞는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때가 여기가 돌파 타점이고요. 이후에 돌파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을 우리가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 돌파 자리를 조금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돌파 자리보다는 눌림목 타점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눌림목을 대응을 할 때는 자 여기서 강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돌파봉의
시가, 즉 기준봉의 시가를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손절가, 기준봉의 시가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천천히 모아서 갈 수 있는 눌림목 타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이 앞전의 전고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주가가 올라가는지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충분히 목표가 이상으로도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3번 자리, 3번 자리에서 상승이 얼만큼 잘 나왔는가의 흐름을 또 잘 보셔야 되고, 앞에 2번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충분히 되고, 이 3번 자리가 어디까지 찔러 주었는가를 또 살핀 이후에 4번 자리에서, 즉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전고점으로 잡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이상으로 잡을 수 있는지도 다 달라집니다.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경험치를 길러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한국전자인증 또 다른 구간을, 앞에 또 다른 구간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역별 구간이죠. 역별 구간을 보시면은, 자, 1번 자리를 보게 되면은, 자, 1번 같은 경우에, 저점을 찍고 멈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2번 자리가 그 1번 자리의 저점을 깨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는 깨트렸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차트를 봐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점을 이탈시켜 버렸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흐름을 봐야 되냐면, 저점을 찍었던 구간에 대해서 직전의 언덕을 찾아요. 직전의 언덕. 그러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큰 밥그릇으로 큰 밥그릇 패턴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언덕보다는 위에 언덕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작은 밥그릇으로 보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에 이 언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언덕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 보면은, 자,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다시 돌파가 나와서 지지 받고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서 작은 밥그릇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눌리고 4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밥그릇 패턴은. 그런데 우리가 아까 1번의 길이를 1번의 기준을 여기서 잡았으면, 이 위에서 잡았으면 1번, 2번, 3번 눌려주고 4번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럼 3번 자리가 결국에는, 일단 여기가 3번 자리라고 봤을 때, 자, 저점을 이탈시켰어요. 저점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여기서 나왔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서 직전의 언덕, 여기 언덕을 뚫어주는 구간을 3번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그냥 우리가 3번 자리를 찾는 꿀팁은 저점을 찍고 저점을,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겠죠. 당연히 3번 자리 찾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점을 찍고 직전에 언덕을 뚫어주는 구간을 찾아요. 지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을 때 저점을 찍고 직전에 언덕, 이 언덕을 뚫어주는 구간을 찾습니다. 그러면 자, 2번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1번, 2번, 3번 눌러주고 4번이 나오는 밥그릇 패턴이 나온다. 자, 한국전자인증으로 역배열과 정배열에 대한 밥그릇 흐름을 보았는데요. 자,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보시면, 자, 요거는 조금 더 큰 밥그릇 패턴이 나왔죠. 1번이 나오고 2번 나오면서 여기 저점을 찍었던, 근데 여기는 코로나가 코로나라는 이제 세계적인 악재로 인해서 골파기가 나왔습니다. 2번 자리의 특징을 공부를 좀 해보시면, 2번 자리에서 매집봉과 골파기가 나오고
세력들의 매집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2번 자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부는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패스를 하고, 자, 3번 자리를 찾는 꿀팁을 봤을 때, 자, 우선 저점을 찍었던 구간이 여기죠.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의 직전의 언덕을 뚫어주는 구간을 찾습니다. 여기서 3번이 나오고, 이 3번 구간에서는 여기서 지금 나오는 3번 자리는 조금 흔드는 구간이 나오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 4번 자리가 나오면서 밥그릇 패턴이 1번, 2번, 3번 흔들고 4번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지금 한국전자인증으로 우리가 밥그릇 패턴을 공부할 수 있는 흐름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인증 정보를 제가 일부러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자, 밥그릇 패턴이 자,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왔고 지금 여기서도 나왔죠. 밥그릇 패턴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밥그릇 패턴을 잘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하는 패턴과 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선 AI라는 종목으로 이제 제가 라이브뿐만 아니라 종목 분석 영상을 올릴 때도 시선 AI, 즉 이게 원래 종목명이 CU박스였습니다. CU박스였는데 CU박스일 때 제가 이 밑에서도 분석을 해드려서 충분히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분석을 해드렸고, 이후에 라이브를 할 때도 충분히 분석을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또 나왔어요. 그렇지만 시선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큰 밥그릇으로 봤을 때 제가 분석해 드릴 당시에는 이 작은 밥그릇 패턴으로 보고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선 AI 같은 경우에도 자, 우선 제가 분석할 당시의 흐름으로 보여드리면은 자, 주가가 자, 외봉에서 빠지는 흐름이 나오죠. 외봉에서 빠지고 횡보가 이뤄지는 2번 자리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매집봉이 출현을 합니다. 매집봉이 출현을 하고 자, 저점을 찍었던 구간과 이 직전의 언덕을 돌파를 해주는 구간, 즉 여기서부터 3번 구간이죠. 3번. 자, 여기서 돌파를 해주고 눌러주고 슈팅, 즉 처음 나왔던 여기의 구간이 3번 돌파 자리였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장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대가 나오지 않는 돌파 자리들은 살짝 눌러주는 타이밍에 우리가 돌파 타점을 주는 종목들이 간혹 나오는데 시선 AI 같은 경우에 그러한 관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대가 나오지 않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돌파 타점으로 잡고 슈팅을 나왔을 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이후에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돌파가 나오고 돌파를 해주고 자, 이후에 슈팅을 하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시선 AI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3번 구간이었고 현재 이제 4번이 급등이 나오는 4번 구간이 이제 출현한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은 이제 작은 밥그릇 패턴으로 봤을 때, 즉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이 나오고 흔들면서 4번이 나온 모습이고요. 시선 A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밥그릇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작은 밥그릇 패턴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3번 구간, 즉 4번 구간처럼 보이지만 작은 밥그릇 패턴을 봤을 때는 여기가 4번 구간처럼 보이지만 큰 밥그릇을 보게 되면은 자, 어디서부터 1번을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1번의 기준을 잡고 2번이 나오고 이제 현재 이제 3번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밥그릇 패턴은 이제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고 보느냐에 따라서 큰 밥그릇, 작은 밥그릇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시선 AI를 제가 이 밑에서 분석을 해드릴 당시에는 작은 밥그릇 패턴의 기준으로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시선 AI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저점을 찍고
뚫고 직전에 언더그 뚫어주는 구간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 시선 AI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돌파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돌파봉의 시가 부분까지 손절 라인을 잡고 앞으로 눌러주거나 또는 지금 현재 이 돌파를 해줬던 이 구간이 즉 단테님의 기법 중에 공구리 기법이라고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공구리가 형성이 되었던 구간을 지금 선을 그어보면은 이 구간이 이제 공구리가 쳐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공구리 라인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던가 또는 이 기준봉의 시가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3번 자리라고 봤을 때 이번에 슈팅이 나왔을 때 이 자리를 3번 자리라고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냐면 여기 공구리를 쳤던 이 구간부터 여기 기준봉이 섰던 시가 부근까지 그러니까 시가를 손절 라인을 잡고 이만큼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번, 2번, 이제 3번이 만들어지고 눌러주는 타이밍이 잡아서 4번 자리를 먹고 우리는 목표가를 여기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선 AI 같은 경우는 작은 밥그릇이 하나가 형성이 여기서 밑에서 되었고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저항을 맞던 구간을 이제 뚫어 주었기 때문에 공굴이 돌파, 즉 2번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눌림이 나올 때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밥그릇 패턴의 밥그릇 3번 자리에 대한 특징과 타점 잡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이 3번 자리를 찾는 기준은 앞전에 강하게 저항을 맞던 구간이나 박스 구간을 강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뚫어주는 구간이 바로 밥그릇 3번 자리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런 강한 흐름, 강한 돌파의 흐름이 나왔을 때 직전에 어떤 흐름들, 이런 박스를 뚫어주는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했던 구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밥그릇 패턴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3번 자리를 먼저 찾고요. 지금처럼 이런 강한 돌파를 해주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먼저 보고요. 이전에 앞에 박스를 쳤던 구간을 지금 뚫어 주었는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하락이 나왔던 구간을 확인을 하면서 1번과 2번의 자리를 확인을 하는 거지 1번 자리와 2번 자리를 찾고 3번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또는 검색기에 검출이 된 종목을 볼 때 이러한 강한 상승이 나왔는지 이러한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을 먼저 골라서 앞에 박스를 그어봅니다. 박스를 그려봅니다. 저항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얘는 횡보 박스 구간에서 저항을 맞다가 뚫어주었네. 그리고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니까 얘는 시선 AI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박스를 치다가 이탈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1번, 2번, 지금 이제 현재 3번이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아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먼저 밥그릇 패턴은 2번 자리와 1번 자리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3번을 찾는데 이 3번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지금 시선 AI와 같은 강한 상승과 강한 거래량을 터진 종목을 먼저 찾아서 앞전에 이러한
시선 AI와 같은 박스가 나왔고 저항을 받던 구간을 강하게 뚫어 주었는가를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번 구간을 찾고 그리고 1번 구간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먼저 3번 자리를 먼저 찾아야 되지 2번 자리와 1번 자리를 찾아서 얘는 3번이 나올 거야 라는 그러한 잘못된 분석은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자리를 우리가 찾을 때는 항상 제일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강한 상승을 했던 캔들을 확인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강한 거래량을 확인을 합니다. 강한 거래량. 시선 AI처럼 강한 상승과 강한 거래량이 동반돼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이러한 강한 캔들을 먼저 찾고요. 그리고 나서 2번 자리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1번 자리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번, 2번 자리를 확인을 하고 3번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눌림에서 대응을 해서 4번 자리 목표가까지 수익을 챙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3번 자리가 쉽게 보이실 거고요. 3번 자리를 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자리가 이제 진짜 3번 자리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과거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말하면서 3번 구간을 찾는 꿀팁을 알려드렸는가 라는 것을 공부를 스스로 하셔야지만 3번 자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검색기에 검출이 되었다. 즉 시선 AI나 아까 한국전자인증처럼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밥그릇 패턴을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에만 실전 매매를 통해서 경험치를 쌓고 그 다음에 그 경험치를 토대로 각자 자기만의 기준점을 세워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밥그릇 패턴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매일 평일 저녁 8시 또는 7시 반부터 한 9시, 10시 제가 방송을 라이브를 총 한 7시 반이나 8시 반 사이에 많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각자 자기만의 기준점을 세워서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